2020년 1월 9일 얼어 죽을 것 같은 토요일, 불타는 토요일이 아니라 얼어 죽을 것 같은 토요일, 얼토죠, 얼토. 어제 얼금의 이음 얼토. 네, 얼어 죽을 것 같은 토요일 붕어형의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굉장히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일 있더라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네, 개고생이 뻔히 보입니다. 참 날씨가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라는 것도 적당히 추워야 되는데 이건 너무 추워요. 이거는 너무 춥습니다. 이런 날 운동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푹 쉬는 게 어때가 생각을 합니다. 방콕에서. 아무튼 한 주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저랑 이제 또 이야기꽃을 한번 피워봅시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이양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양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한 2년 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힘들다고 고민을 올렸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억나네요. 저희 고민은 부모님과 연을 끊을지 말지입니다. 제가 연을 끊고 싶은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었고 어머니는 반감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집은 서울인데 홀로 부산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에서 정비소 1년,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근무 후 작년 10월 말에 전역 후 휴식차 본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기에 세월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음악을 배우며 잘 때만 집에 들어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로나가 더 악화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부모님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제 덩치가 커져서 학대는 하진 않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슨 황제 노릇 해주시고 계셨고 방에 있으면 하루 종일 사촌들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촌들 욕을 하는 이유는 할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저는 거의 밥만 먹을 때 나오고 저의 진로랑 고민에 대해서는 회사 아저씨들보다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모은 4천만 원 정도를 다 들고 독립하겠다고 하니 무조건 호적 파서 나가시랍니다.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나가랍니다. 니는 독립하면 홀라당 다 날릴 거라면서요. 너무 화가 나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제주도의 수입차 정비업체 일자리가 나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주도 살이는 또 처음이라 합격하게 된다면 바로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과 관계를 끊고 독립하여 안정을 취한 후 좀 더 생각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간단한 사연이 아니네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었겠네. 이게 약간 그런 거네. 약간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인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보수의 단계를 넘어선 집안이네요. 보통 우리 이 대한민국 가정 집안이 보수적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권위, 이 가부장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거는. 수강생도 아마 이 사연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음, 뭐 본인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어, 일단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양님, 이양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나오세요. 집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와요. 나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호접하겠다는 얘기에 겁먹지 마세요. 말로만 호접하겠다 하는 건 실제로 못 팔 겁니다. 왜냐하면 호접하겠다 얘기 나온 순간 이거는 있잖아요. 자식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대한민국이 호접한다 얘기하자면 실제로 호접한 케이스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호접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호접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가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호적은 팔건 말건 간에 나와야 돼요. 그 이양님, 제가 혹시하게 말씀드리면 호적 파겠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진짜 호적을 판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호적을 파겠다고, 야 너 나가면 어 이제부터 너랑 나는 남이다. 호적 팔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호적 판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실제로 호적 판 사람 본 적 있어요? 천년을 끄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본 적 있냐고요? 보통 저런 얘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호적을 파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적 팔 거니까 말 들으라는 거지. 약간 협박성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호적을 판다는 게 이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양이 강하잖아요. 어, 왜냐 우리나라는 보면 뭐 성씨도 있고 이게 그런 어떤 핏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핏줄에 굉장히 집착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잖아. 그 그래서 이 핏줄을 판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식이 보통 파기보다 가족들이 못 파요. 가족들이 못 파.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호적 파기 딱 하면 보통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해. 부모님을. 저 부모님 또라이 아닌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왜 호적을 파기 딱 하는 거지? 그리고 사유도 적어야 되거든요. 사유. 사유를 뭐라 적을 건데요? 호적 파겠다. 만약에 진짜 호적 파겠다 해가지고 법원 갔어요. 갔는데 사유를 뭐라 적을 거야? 독립하는데 호적 파겠다 하면 잘도 받아주겠네요. 잘도 해주겠네. 아니 호적 맞잖아요. 무슨 님이 무슨 집에서 뭐 깽판에 친 것도 아니고 집 문서 날라먹은 것도 아니야. 부모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에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도 호접하겠다. 그 부모님 이상한 거지. 님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호적을 파기 때 얘기하면 그 자식이 뭐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심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고기 들 수 없을 정도로 좀 뭐 신상에 좀 위협을 받고 손해를 많이 감수한다. 그러면 오히려 호적을 파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뭐 사람 여러 명 죽여가지고 얼굴이 팔렸다. 그러면 신상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신상이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 드러나 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 사는 게 졸라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끊을 수밖에 없잖아. 보통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자식이 정말 개 망나니 이상으로 뭐 몹쓸 짓을 해가지고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해서는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호적을 파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호적 팔 일이 없어요. 때려줄 게 없어,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호적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들 성이라고 하면 다 있잖아. 뭐 안동 김씨, 뭐 경주 씨, 위장 박씨 다 있잖아. 몇 대 송금 이거 다 따지잖아요. 무슨 파에. 이렇게 집요하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호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호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파가 갈리잖아요, 그걸로. 계파가 갈리고. 일단 이양님,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양님이 오히려 보니까
나는 이왕님이 대견스러워. 입 빨린 소리라는 게 아니라 대견스러워. 왠지 아세요?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참고 그 산업기능원 버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고 헛돈 안 쓰고 특별한 사고 안 치고, 이현호님 어세요? 사고 안 치고 이렇게 사회인으로 거듭된 것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은 아니지만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님 비슷한 나이 때 아직도 자기 앞가림 못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떼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님은 불효자가 아니라, 님은 절대 불효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봐도 님은 불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왕님, 그 누가 이걸 봐도 정말 폐륜하네, 불효 막심한 사람이네, 정말 부모가 키워준 은혜 모르고 있네. 절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단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악조건에서, 이런 어떤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모진 서름을 받은 가운데서 특별하게 엇나가지 않고, 뭐 탈선하지 않고, 뭐 범죄나 이상한 쪽에 빠지지도 않고, 올바르게 성장해서 나는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돈도 벌고, 노동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일찌감치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양님이 지금 한 24살? 지금 24살, 남자냐 24살이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직 풋내기야. 놀이기 바빠야지. 막 당구 치고 PC방에 바쁘단 말이야. 이양님 맞잖아요. 님 주변에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비슷한 또래들. 24살이면 대학교 다니면 2학년, 3학년이겠지, 지금. 뭘 하겠어요, 지금. 뭐 알바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집이 좀 유복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PC방 가자, 뭐 게임하자, 야, 술이나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하기 바쁘지. 근데 그게 자체가 뭐 이상하다고, 뭐 철이 없다 이건 아닌데,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님한테 손가락질 하거나, 음,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넌이란테 죄송합니다. 님을 비난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그리고 웬만하면 서울 쪽에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요. 어차피 서울 쪽에 있어봐야 할 게 없어. 님 어차피 자동차 정비나 뭐 기술 배운다면서. 그럼 경상도 쪽으로 내려와요. 님 원래 그 경상도 쪽에서 일했었잖아요. 형도 저에게 관심도 없고 제가 고민 얘기를 사춘기냐고 화만 낸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계속 그 집에 있으면 일단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용만 당합니다. 이미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벌어도 내 돈 마음대로 내 돈 함부로 쓸 것 같고, 그리고 뭘 하더라도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못할 것 같고, 계속 시키는 대로 살다가 내 인생대로 못 사고, 그게 번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님이 번 4천만 원 노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자식이 번어놓은 돈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싫어하는 법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입니다. 친족 상도례. 형법에 나와 있는 친족 상도례. 이게 뭐냐면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친족 간의 범죄. 강도와 성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재산 범죄는 직계 혈족이나 형제 관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어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남의 내 돈 탐하거나 함부로 써도
이 친유 사대들 때문에 처벌이 안 돼요. 이거 알고 돈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재산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권리행사 방해, 강도 손괴. 근데 이 중에 강도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친유산들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엄마한테 돈 맡겨놨는데 그 함부로 썼잖아요. 그 횡령이거든요. 횡령이란 말이에요. 횡령인데 횡령도 재산범죄예요. 재산범죄고 직계혈족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친족산들의 법률을 따라서 그 형별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주지. 꼭 집에 꼭 독립해야 되는 이유. 독립을 하더라도 가능한 멀리.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 있지 마시고요. 수도권에 있지 말고 가실 거면 경상도나 전라도나 좀 멀리 가세요. 본인도 그게 나아. 아예 서울 땅에 안 말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잖아, 맞죠? 이양님.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4천만 원 다 들고 나가겠다. 4천만 다 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호적 파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알고 있다는 거지. 4천만 원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이게 집에 있는 돈입니까? 저분이 돈 벌어서 저분 스스로 번 돈이에요, 번 돈. 내 돈이 내 돈.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돈은 내 돈이야. 저분이 고생해서 번 돈이에요. 군생활, 청춘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돈 없어도 그 가족들은 먹고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양님. 그 4천만 원 없어도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일단 님이 나오는 게 중요해. 님 나와가지고 님 인생을 찾는 게 중요해요. 4천만 원이면 지방에 가면 전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원룸 전세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좀 넓은 평수로 1.5룸 정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와요. 사실 서울에 있는 것보다 여기 밑에 내려오는 게 백배천배나. 어차피 님이 공장일을 할 거라면, 기술을 배워서 공장일 할 거라면 서울은 기회가 없어요. 공장일을 하기에는 기회의 땅이 아니야. 아시잖아요, 이양님. 땅도 비싸고. 그래서 멀리 가시고,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추천을 드리자면, 가족들에게 연락 와도 급한 거 아니면 받지 마요. 받지 말고, 그리고 본인의 거처를 얘기하지 마세요. 거처나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함구할 것.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은 일자리가 있는데 주거환경이 비싸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돈 달라 하면 없다 하세요. 돈 달라 하면. 돈 달라 하면 집 전세 보증금 내서 없다 하세요. 네, 돈 없어. 네, 그 원룸 전세 낸다고 전세금 못 빼. 그리고 이런 거 전화하지 말고 묻지 마. 아니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부모님 죄송한데 서울 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이 큰맘 먹고 내왔습니다. 그 용건 있으면 뭐 카톡이나 문자를 하시고, 이번 전화 받으면 더 이상 전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냥.
근데 내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문제만 특히 아버지가 문제가 많네요. 아버지가 이 보면 뭐 이양님 아버지를 뭐 탓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보통 학대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 자신 능력이 없어. 보통 아버지 학대를 받은 건 뭐냐 하면 아버지도 님 나이 때 학대를 받았다는 거야. 심하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100% 내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한테 정말 뚫게 맞았을 거야. 인간 대접 못 받고.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대부분. 아버지도 허벌나게 맞았을 거예요. 빗자루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학대를 많이 받은 거 보면 아버지가 종일님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아버지가 뭐 공부를 통해서 뭐 인정 못 받았다거나 뭔가 인정받은 게 없어. 봐봐요. 재산 얘기 나오잖아요. 사촌 욕하는 이유. 할머니 재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재산이라도 없으면 나한테 돈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천사. 남들한테 항상 당해요. 남들한테 항상 당하고 남들한테 베풀어줘. 저런 사람 특징이 있어. 남들한테 베풀어주고 남들한테 항상 손해봐요. 남들한테 손해를 봐. 근데 집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왕이 돼. 종일님. 그냥 이미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님이 아버지의 저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지죠. 더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같은 인생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내 능력대로 내가 벌고 내가 일구고 살아야 돼.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집안에 님처럼 그렇게 자의심 가지고 뭔가 벌어서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도 그걸 간파했을 테고. 사실 부모님, 뭐 가족끼리 뭐 함께 살고 가족끼리 뭐 서로 의논하고 의기투합하고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가족 그런 의기투합하는 그 가족의 전제는 서로가 많이 통하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애시당초 사랑도 없고 서로 상처만 주고 무시하고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지경까지 갔으면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가족도 가족 나눔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가족끼리 저렇게 어떻게 연을 끊고 살 수 있냐. 그래도 한 번 이렇게 피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근데 서로 볼 때마다 저렇게 상심지를 키고 있으면 말이 가족이지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양님은 그런 걸 뭐냐 하면 차라리 남이 편했으면 편했지 가족이 더 불편하다는 거죠. 웨이브님 뭐세요? 남이 좀 좋았으면 좋았지 가족들이 훨씬 더 불편하다는 거죠. 가족들이 볼 때마다 짜증나고 답 대화도 안 통하고 오히려 남들하고 얘기하면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가족이 힘든 거예요. 가족끼리 뭐 사랑과 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있어야 돼. 서로 간에 어떤 상처를 안 주고 가족끼리도 상처를 안 주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서로한테 의지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야 가족끼리 힘이 되는 거지. 애시당초 그런 게 1도 없고 항상 맨날 뭐락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고 내 거 함부로 노리고 그러면 말이 가족이지 이건 가족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 2학년 답 나왔습니다. 그 제주도 있죠. 제주도 가세요. 제주도 가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뭐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양님은 뭐 제주도 가도 괜찮아요. 제주도 가가지고 만약에 뭐 제주도에서 뭐 일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일해도 돼. 왜냐? 님이 나이가 젊어요. 젊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 사귀고 정착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족들하고 이제 좀 떨어져 지내고
본인 인생을 살아라. 본인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은 무조건 가지고 나오세요. 이분 20대 맞습니다. 이분 지금 24살인가 그럴 거예요. 24살, 5살.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이분. 이분 보면 산업 기른 요원. 20살에 이제 1년, 21살에 산업 기른 요원 2년 10개월 했으니까 지금 올해 한 25살 됐겠네. 네.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양님은 오히려 나오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 이양님한테 하나 제가 한 가지만 조언할게요. 한 가지만 조언할게요. 제가 형의 입장에서,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산 형의 입장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사귀었을 때 또 타인을, 또 남을 또 믿어서도 안 돼. 이양님 같은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남들한테 정을 잘 줘요. 저런 사람들이. 이양님 같은 사람들이 정을 잘 줘. 정을 잘 준다는 게 뭐냐? 돈을 잘 꺼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주세요. 내가 새로 환경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준 사람에서 막 정을 확 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집안에서 받은 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받기 사람 편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정을 쉽게 줄 가능성이 커요. 정 자체를 주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깊게 주지 말라는 거지. 내 속내에 있는 거 없는 거 탁탁 털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왠지 그게 보이면 또 나중에 또 그런 사람들은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보면 나한테 막 잘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잘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이고 쓸개고 다 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만 하는 거, 적당히. 선을 지키라는 거죠, 선. 이왕님이 아직 뭐 산업기 운영 온도 하고 남들보다 사회생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 가가지고 뭐 형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속내를 너무 쉽게 꺼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비해서. 그래서 내 속내를 완전히 꺼내주지 말고 나의 현재 상황을 100% 얘기해 주지 마라. 내 가정 상황도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가정 상황도 얘기해 주지 마. 우리 집 뭐 막 개막장에다가 아버지가 뭐 돈도 안 벌고 무시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편 들고 내 형도 백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하지 마. 보통 이게 다 비슷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자란 남자 여자분들이 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막 부모님이 막 싫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왜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죠? 현장도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보면 그런 가족이 있어.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사고 쳐가지고 막 가정 이런 애들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뭐 비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뭐냐, 보통 아버지가 가족폭력이 심하다거나 주백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서로 외롭고 하잖아요. 내가 잘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장난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뭐 고시원이나 이제 어려운 환경에 사는 거. 보통 그 현장도포 동행이 보면 그런 케이스의 환경을 가진 그 사연자분들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게 그분들이 뭐 나쁘게 비담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이양이도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열심히 살고 노력해 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양이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좋은 말씀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데, 아무튼 나가서 잘 하시기 바라겠고,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돈은 꼭 저축하시고, 또 주변에 돈 많다 자랑하지 마시고, 내 돈 간수 잘 하시고, 나가서 꼭 잘할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착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착한 사람 많은데요, 정말 진심으로 착한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달라요. 착한 척하는 착한 사람이 있고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착한 게 뭐 아니라 좀 쓴소리 욕도 하긴 좀 싫은 소리도 하긴 하는데 챙겨줄 땐 확실하게 챙겨주는 사람. 적어도 내한테 금전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선은 지키는 사람. 츤데레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착한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는. 내한테 싫은 소리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게 내가 정말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얘기한다거나 일 끝나고 나면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만 해주고 뭐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 난 오히려 그런 게 착한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보통 착한 사람 생각하면 정 많고 착하고 뭐 의리 있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몰라. 이왕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정 많은 게 결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게 사람 사귀는데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게 돼요. 특히 이양님한테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정을 쉽게 주지 마라.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음, 타지 가서도 꿋꿋하게 잘 버티실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